하루에 2번 달의 인력이 마술을 부릴 때면 지구에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바다도 육지도 아닌 제3의 공간. 갯벌에는 보이지 않게 생태계를 떠받치고 생기를 불어넣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물 빠진 사이 수컷들은 새 집을 짓고 심심찮게 주먹 다짐을 벌이며 과장된 몸짓으로 구애를 합니다. 때로 목숨 건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천적에게 맞설 배짱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라곤 36개 출행남. 겁 많고 의심 많아 사람 눈에는 잘 띄지도 않습니다. 갯벌 지킴이 개들의 이야기입니다.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기다려 녀석들이 움직입니다. 야산에서 내려와 조심조심 바다로 향하는 녀석들은 도둑개. 야행성인데다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 음식 찌꺼기를 훔쳐 먹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날 밤 녀석들은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같이 배에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사는 도둑개가 바다로 가는 이유는 어린 새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가게 하려면 밀물이 가장 높은 보름 만조가 적깁니다. 하지만 이때가 어미에게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전한 곳을 찾은 어미개는 순식간에 새끼들을 털어냅니다. 어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알들은 그렇게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갯벌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라곤 하나도 없는 듯 황량한 갯벌. 갯벌에 듬성듬성 구멍이 보입니다. 제 몸집만큼이나 커다랗고 붉은 집게발을 가진 이 녀석은 농개. 몸통이 겨우 2-3cm인데 맨 앞에 집게다리는 5cm가 넘게 자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몸에 집게가 달린 건지 집게에 몸이 달린 건지 모르게 기형적인 앞다리. 이유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개 한 마리가 집을 빼앗으려고 덤빕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집게다리가 훨씬 큰데도 싸우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싸우자고 덤빈 놈도 구멍에 들어간 개를 어쩌지는 못하네요. 비대하게 발달한 집게다리는 수컷의 특징입니다. 암컷의 집게다리는 번식을 위해 오로지 먹는 데 집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컷들끼리는 싸움도 드물거니와 시비가 붙더라도 싱겁게 끝나죠. 물 빠진 지 오랜데 이 녀석은 눈자루만 빼고 있네요. 펄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하세월입니다. 겁 많고 의심 많은 녀석의 이름은 칠개. 농개보다 조금 더 큰 몸집에 시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마치 잠자리 눈처럼 아주 작은 눈들이 모여서 앞뒤 좌우는 물론 20m 밖의 움직임까지 읽어내죠. 농개와 달리 칠개의 집게다리는 특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진흙 속 유기물을 걸러먹기에 적합하죠. 서로 몸을 뒤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시원해. 거기 그쪽. 그래. 고마워. 마치 몸을 긁어주는 듯한 이 행동은 기생충을 골라내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배도 채우고 상부상조하는 거죠. 먹는데 정신이 팔리는 와중에도 녀석들은 구멍 주변을 떠나지 않고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이유는 수분 공급. 개는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마를수록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펄 속에 들어가 호흡수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올 때 다시 나옵니다. 그것도 짝짓기 할 때나 여는 배갑을 훤히 열어 젖히고 말입니다. 일광소독을 하는 겁니다. 태양열로 몸에 남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거죠. 집에서 나올 땐 그렇게 조심스럽던 녀석들이 꽤 오래도록 버팁니다. 그만큼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신나는 여름. 아이들에게 갯벌은 낯설지만 재미있는 곳입니다. 아니야. 한 녀석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교미 중에 들킨 밤개 한 쌍. 옆으로야. 뭐요? 왜 옆으로 걸을까? 왜 눈이 옆에 있으니까. 눈이 옆에 있어요? 네. 개가 옆으로 걷는다는 건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눈에 띄는 개들은 대부분 옆으로 걷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갯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개들은 다리와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서로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관절이 옆으로 휘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옆으로 걷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지. 갯벌에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밤개는 앞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걷는 개들에 비해 몸놀림이 둔하고 오히려 어색합니다. 둥그런 등껍질이 밤을 닮았다고 해서 밤개. 다리 모양과 관절이 특이한데 옆으로 걷는 개들과 달리 다리 간격이 넓고 관절은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덕분에 걸음 속도는 느리지만 펄썩으로 파고들거나 헤엄칠 때는 더 유리합니다. 실록이 더욱 짙은 여름, 갯벌에는 사랑의 전주곡이 울립니다. 농개 한 마리가 천천히 갯벌 위로 나옵니다. 또 싸움이라도 벌이려고 하나요? 암컷 앞에서 큰 집게발을 치켜 세웁니다. 이봐, 나랑 얘기 좀 하지, 어? 어머, 근데 머리는 왜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좀 하자고, 응. 참. 농개의 큰 집게다리는 싸움의 무기이자 유혹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거칠게 구애했던 농개 수컷이 암컷을 껴안고 있습니다. 짝짓기에 성공했습니다. 농개처럼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큰데 색이 희다면 그건 흰발 농개입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흰발 농개의 구애 행동은 좀 더 귀엽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박자까지 맞추죠. 하지만 을에 그렇듯이 암컷은 수컷에 관심이 없습니다. 암컷 한 마리에 수컷 4마리. 이쪽은 눈에 띄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감하게 접근하는 녀석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멋진 집게다리에 넘어오길 바랄 뿐이죠. 마침내 암컷이 한 녀석에게 다가가 수컷을 집 안에 밀어넣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 마음입니다. 끈질기게 집게다리를 휘두르던 다른 녀석은 2단계 작전에 돌입합니다. 저 암컷은 집에 반한 거야. 나도 멋진 집을 지어야겠어. 짝짓기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건 수컷들에게 흔한 습성입니다. 크고 안전한 집을 보여주며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한 녀석이 멀리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켜보던 녀석이 접근합니다. 집을 빼앗겠다는 심산입니다.
애써 지은 집이 부서질 만큼 싸움은 격렬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유리합니다. 집 안에 몸을 숨겨버리면 제 아무리 폭군이라도 주인을 꺼낼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침입자는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한참을 기다려 안전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집 공사는 계속됩니다. 평소 수직으로 구멍만 깊게 파는 집과 달리 짝짓기를 위한 집은 얕은 구멍에 지붕이 높습니다. 암컷을 유혹할 뿐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은폐도 되는 구조입니다. 자, 혼수 준비도 끝났겠다. 다시 만나러 가볼까? 어이, 나 좀 봐. 나는 듬직한 집게다리에 이 멋진 집도 있어. 나 좀 보라고. 여길 보라고. 이봐. 이런 집 어때? 나한테 오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이런 허세가 안 통하는군요. 암컷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구의 3단계. 집게다리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열심히 닦고 문지릅니다. 그런데도 암컷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수컷은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을 둘러보는 암컷에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드디어 성공. 사실 펄 위에서 짝짓기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천적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많은 구멍들은 암컷을 유혹하는 혼수로만 쓰일까요? 개들이 구멍을 파는 또 다른 이유는 피신을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혼비백산한 개들. 하늘에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태면 숨어보라는 듯이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땅으로 날아듭니다. 괭이 갈매기입니다. 대부분 몸을 피했지만 구멍을 제대로 못 판 것들이 먹잇감이 됩니다. 더 멀리까지 비상경보가 확대됩니다. 다들 하던 일 멈추고 대피! 갈매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텅 빈 갯벌을 다시 한번 뒤집니다. 개들도 최후의 수단을 발휘합니다. 진흙을 푹 떠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개들은 수십 센티미터까지 굴을 파들어갑니다. 특히 칠개는 알파벳 J자 모양으로 방향을 틀어 겹겹이 보안장치를 해놓습니다. 괭이 갈매기 습격 사건.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갑니다. 우리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요새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에 다다르는 먼 여정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영양 공급처죠. 사시사철, 갯벌은 지친 철새들에게 아낌없이 몸을 내줍니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봄, 가을로 서해 갯벌을 지나는 붉은 어깨 도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도요류 중에 서해에 제일 흔한 민물도요. 우리 서해안에서 번식하고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 일반적으로 도요들은 짧은 부리를 이용해 표면에 있는 작은 새우, 물고기, 그리고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개에게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녀석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갯벌에 다시 비상이 걸립니다. 마파람의 개눈 감추기보다 더 빨리 숨는 녀석들. 개들을 벌벌 떨게 만든 적수는 알락꼬리 마도요입니다. 도요들 중에 몸집도 월등하게 크지만 특히 20cm나 되는 긴 부리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물이 들어와도 사냥은 계속됩니다. 알락꼬리 마도요는 부리 끝에 진동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어 개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읽어냅니다. 펄 깊숙이 숨어든 개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죠. 한마디로 탁월한 개 사냥꾼입니다. 도요새 같은 철새들은 시베리아에서 호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기착지로 이제 강화갯벌 등을 택하고 있는데 먼 거리 이동해 온 후에 보면 그 모습이 정말 가여울 정도로 말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자마자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냥 바로 덥석 칠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약간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새가 좀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칠개라고 하는 것은 도요새를 비롯한 이동성 철새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먹이원이고 영양분 공급원이 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이 도요새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 입장에서 갯벌은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다를 떠나 육지로 진출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해안에서 300m가량 떨어진 동네 야산. 어린아이 주먹만한 구멍 속에 두 눈 부릅뜨고 앉아있는 이 녀석. 도둑개입니다. 잠들었는지 죽은 척하는 건지 꼼짝도 하질 않네요. 밤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아니나 다를까 도둑개들의 외출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조심 암석과 벼랑을 타고 내려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곳에도 천적은 있습니다. 야행성인 너구리 같은 애들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죠. 최근엔 해안도로가 많이 생겨 집단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아무런 방해 없이 산길과 해안이 연결돼 있어 다행입니다.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이렇게 밤 외출을 하는 이유는 바다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밤마다 물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몸을 적셨다 싶으면 다시 야산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오가는 길에 먹이도 찾습니다. 갯벌 종들과 달리 도둑개는 잡식성입니다. 곤충, 벌레는 물론이고 민가에 숨어들어 과일과 고기도 훔쳐먹습니다.
도둑개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졌죠. 한쪽에서는 암수 한 쌍이 눈이 맞았습니다. 도둑개는 주로 6, 7월에 짝짓기를 하는데 연애는 참 신사적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미 중에 거품을 낸다는 겁니다. 개는 보통 몸에 호흡수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징조로 거품이 일어나는데 도둑개는 교미 중에 일부러 거품을 냅니다. 거품은 계속 만들어져 거의 몸을 뒤덮을 정도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안전을 위해 몸을 감추는 일종의 위장 행동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마치 파도 칠 때 생긴 거품처럼 변장을 한다는 거죠. 갯벌은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번씩 바닷물에 잠겼다 드러나기도 하고 노출되는 면적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들은 나름의 호흡술과 집 짓는 기술을 터득해왔습니다. 밀물에 메워진 구멍을 끊임없이 뚫어 바닷물을 채워놓고 수시로 호흡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거죠. 바닷물이 밀려왔다 빠지고 나면 개들은 쉴 새 없이 바빠집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부유 물질들이 내려앉아 구멍을 막기 때문이죠. 먹이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갯벌 상부는 어떨까요? 물이 덜 차는 만큼 소금기가 적어 식물도 뿌리를 내리는 갯벌의 최상부. 이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집들이 보입니다. 유별나고 호화스럽게 탑을 쌓아 올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집을 지은 걸까요? 집 주인은 다름 아닌 새스랑개입니다. 다리 끝이 빨개서 매니큐어 개로도 불리는데 건축에도 남다른 감각을 보입니다. 새스랑개가 사는 곳은 상당히 건조한 갯벌 상부입니다. 그래서 물을 오래 저장하도록 탑을 쌓는 거죠. 새스랑개는 집을 정말 공들여 짓습니다. 하루를 꼬박, 어떨 땐 그 이상을 오로지 집 짓기에 투자합니다. 녀석의 활동을 실제 빠르기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탑 꼭대기에는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리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탑 내부가 뜨거워지겠죠?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까지 갖춘 집입니다. 새스랑개 출입구는 따로 있습니다. 암컷들을 유혹할 때는 겉으로 쌓아 올린 탑보다는 집 자체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가 결정적이죠.
성공입니다. 암컷 하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미를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합방을 마친 두 마리가 사이좋게 집을 나섭니다. 녀석들도 사랑을 느끼는지 서로의 몸을 청소하며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또 누가 살고 있나 들여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짱뚱어가 나옵니다. 모양은 분명히 개가 판 구멍인데 말입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개구멍에서 나오는 짱뚱어 처음 봐요? 이런. 어류지만 갯벌에 살고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쓰는 짱뚱어. 녀석들은 가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특히 밀물 때마다 집이 사라지는 특성상 갯벌에서는 서로 다른 종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섭되면 싫어하기는 하지, 경쟁을 하니까. 그런데 구멍 자체 내에서 보면 같은 종은 먹이 경쟁이 돼서 싫어하지만 다른 종의 경우는 먹이 경쟁이 안 되면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학술적으로 그 공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현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밀물, 썰물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복잡한 세계를 낳죠. 파도가 세서 모래들을 실어다 놓는 모래갯벌. 이곳에서도 개가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콩알 만한 모래 뭉치들로 갖가지 무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염난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 뭉치를 마치 경단처럼 둥글게 빚어 그림을 그린 거죠. 보호색으로 완벽하게 모래 무늬를 띤 이 녀석. 몸은 겨우 어른 손톱만 한데 하는 짓은 예술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랑을 얻는 과정도 경이롭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염난개도 수컷이 집게다리로 신호를 보내는데 완벽한 보호색에도 불구하고 암컷은 그 몸짓을 알아채죠. 사랑도 로맨틱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일을 치르죠. 아, 하필이면 합방을 치르는 신성한 시간에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염난개는 몸을 떼지 않은 채 모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을 완성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모래 경단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비밀은 녀석들의 식습관입니다. 염난개는 모래를 삼킨 뒤 유기물만 걸러내고 바로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발밑에 모래 경단이 보이면 여러분이 염난개 구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뜻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래 경단은 파도에 지워지지만 상부에 남은 것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해풍이 경단을 밀어내고 부수면서 사구, 즉 모래 언덕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마른 모래가 쌓인 언덕은 갯벌과도 하구와도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구라는 환경은 바람이 많이 불고 염분이 많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쉽게 건조가 되기도 하고 또 쉽게 해풍의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육지 환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생물들이 잘 버텨나가기는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구에 사는 생물을 가리켜서 사구성 생물, 식물 같은 경우는 사구성 식물, 사구성 곤충. 그래서 뭔가 그 모래를 좋아하고 염분에 강하고 건조에 강하고 그런 생물들이 잘 서식을 합니다. 그런 식물들이 삶으로써 또 다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살게 되고 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석파충류 이런 것들이 살고 또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더 큰 동물들이 살면서 생물의 그 다양성이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모래 언덕은 염생식물과 곤충, 그리고 파충류와 설치류, 조류까지 그 속에서 다양한 생태 고리를 연결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표범장지뱀. 산업화로 서식지의 위협을 받는 대표적인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해안 모래 언덕에 살면서 반경 10m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생태계가 불안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종이기도 합니다. 표범장지뱀은 변온동물이라 한낮이나 밤에는 주로 잠을 자고 모래가 적당히 말라있는 아침과 오후에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던 녀석이 암컷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사랑법은 독특합니다. 수컷이 암컷을 문채로 이를 추르는데 다행히 이빨이 없어서 몸에 상처가 남지는 않습니다. 교미가 끝나면 모래 언덕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염난개가 표범장지뱀에게 안락한 요람을 제공한 셈입니다. 모래 언덕 너머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숲이 무성한 이곳은 배후 습지. 이곳에서도 개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나무 뒤에 뭔가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숨바꼭질을 하자네요. 몸통과 집게다리가 두툼하고 뒷다리엔 털이 가득한 이 녀석. 습지의 굴을 파고 사는 말똥개입니다. 몸에서 말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냄새도 그렇고 외모도 꽤나 거친 모습인데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는 갯벌개들과 다르게 말똥개는 여럿이 함께 생활합니다. 갯벌처럼 땅이 무르지 않다 보니 굴의 형태 또한 수직이 아니라 거의 수평을 이룹니다.
말똥개는 주로 숲속에서 나뭇잎과 풀잎을 뜯어먹고 삽니다. 개들이 뱉어낸 배설물은 다시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죠. 바다에서 온 녀석들과 육지 식물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조력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태생은 숨길 수 없는지라 이곳에서도 정기적으로 아가미 호흡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습지가 말똥개에게는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거친 외모와 다르게 집게다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실처럼 가는 풀도 콕 집어낼 뿐 아니라 먹기 좋게 잘라내는데도 선수죠. 염랑개와 바람이 모래를 실어다 모래 언덕을 만들고 모래는 다시 습지를 만들어 말똥개를 키웁니다. 서해 갯벌에는 수십 종의 개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개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개들은 쉴 새 없이 펄을 삼켰다가 내놓는데 이 배설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띱니다. 펄은 원래 미세조류로 가득한데 이 미세조류가 펄 속의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개는 이 미세조류를 섭취하죠. 이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유기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갯벌의 가장 흔한 칠개들이 유기물을 순환시키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한양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그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쪽에는 칠개를 차단하고 또 다른 쪽에는 칠개가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 펄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칠개가 활동하지 않은 구역과 칠개의 구역이 미세조류의 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이곳에 미세조류를 조절하는 개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강으로부터 들어온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그 영양염류나 이런 오염원들이 여기서 걸러지는 기능이 없이 바로 이 경기만 연안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서해안 곳곳에서도 적조가 이제 그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들이 집을 짓느라 뚫어놓은 구멍도 갯벌 청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갯벌이 지닌 정화 능력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화 시설, 심지어 숲의 능력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게 칠개가 구멍을 파면 여기 보면 띠가 있잖아요. 여기 바깥은 까맣고 여기는 이런 색깔이잖아요. 바로 안쪽은. 그게 산화된 거예요. 칠개들이 그렇게 해서 이 부근에서 나오는 그 황화수소나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산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는 생물들에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대사산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면 금방 다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갯벌처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이제 계속 대량 모습 축적이 됩니다. 그때 이 칠개들이 구멍을 파면 그 구멍 속으로 뭐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노출됐을 때는 산소가 공급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칠개들이 이런 그 구멍을 파고 하는 자기들이 생활하는 역할이 자신들도 모르게 갯벌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도에서 갯벌을 지어왔습니다. 간척하고 매립해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0년간 갯벌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남은 매립 계획도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1987년 대비 2008년에는 갯벌이 20%가 넘게 줄었습니다. 갯벌은 지구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화 시스템보다도 완벽한 곳이다.
따라서 갯벌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지거나 훼손이 될 경우에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정화 시스템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능을 온전히 가지고 그 혜택을 받으며 살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없애고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갯벌의 기능이 갯벌을 개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높다면 갯벌을 보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갯벌은 적어도 6천만 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하고 적응해온 결과입니다. 그 오랜 기간 갯벌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주고 허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알아주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갯벌은 자연에서 온 모습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그런 갯벌이 우리 인간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합니다.